감추어진 특성과 관련된 정보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기업 K에는 A와 B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이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A 유형은 2년, B 유형은 1년 동안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B 유형이 더 능력이 좋은 거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24,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20의 보수를 지급해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직원의 효용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비유형만 자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풀이법이 굉장히 도식화돼서 전형적이에요. 자격증 기준으로 A가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B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의 효용 기준으로 B는 자격증을 받는 쪽의 효용이 높도록 A는 자격증을 받지 않는 쪽이 효용이 높아지도록 이제 C 값을 설정을 해 주면 돼요. 어 만약에 자격증을 받으면 24 만큼의 임금이 달성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받지 않으면 20 이죠. 20 만큼의 이제 그 보수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자격증을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A 유형은 2 년이 걸려요. 2 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C, B 유형은 1 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답은 바로 나와요. A 유형의 경우는 아래쪽이 더 크도록 그냥 자격증을 받지 않고 20을 누리는 게 더 크도록 C를 설정해 주면 되니까요. C 값을 2 보다 크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B의 경우는 자격증을 받는 쪽이 보수가 높아지도록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C 값이 4 보다 작으면 되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하고 부합되는 C의 범위는 2 하고 4 사이이다. 이 정보경제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제 전형적인 타입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미 우리에게 어렵다고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 중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그 풀이 틀 장치를 여러분들이 좀 유형화 시켜 놓고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중고 노트북 컴퓨터 시장에 고품질과 저품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은 8대 2 라고 하네요. 8대 2인 것이고 판매자의 최소 요구 금액과 구매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위험 중립적이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데요. 1. 구매자도 품질을 아는 경우 고품질만 거래된다.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이 전혀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고품질의 경우는 구매자 쪽이 더 낼 수 있는 금액이 커요. 근데 저품질의 경우는 구매자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작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품질은 거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였고요. 2번 구매자가 품질을 모르는 경우 두 유형이 모두 거래될 수 있다. 내가 랜덤으로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기대값이 있어요. 0.8의 확률로 6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0.2의 확률로 10만 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얼마야? 이게 48에 2 50 이죠? 50. 근데 모든 판매자들은 50 이면은 거래가 가능해요. 따라서 인제 50 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이제 두 유형이 모두 판매 가능하니까 모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균형이 되는 거죠. 3번 구매자가 품질을 모르는 경우 고품질에 대한 구매자들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60만 원보다 크다면 두 유형이 모두 거래된다. 2 번이 맞는데 3 번이 어떻게 틀리겠어요. 이게 60 이상 올라가면 50 이상 올라가는 것이고 고품질, 저품질 할 거 없이 모두 50 이상이라면은 구매를 해 주게 되겠죠.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4번 구매자가 품질을 모르는 경우 고품질에 대한 판매자의 최소 요구 금액이 50만 원보다 크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근데 만약에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55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55만 원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편 이상을 요청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품질 사라져요. 근데 이 판매자가 고품질 판매자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품질 그러니까
구매자들도 알아요. 내가 낼 수 있는 건 50, 판매자가 고품질 기준 받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50 이상이니까 초과했으니까 이제 55 예요. '그럼 고품질은 안 나오겠네. 나는 기대값 50을 누릴 수가 없겠네. 저품질이면 1 0만 원을 누릴 텐데 저품질 판매자는 2 0만 원을 받으려고 하네.' 아무것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저품질 시장마저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저품질이 거래되는 게 아니고 저품질 시장이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 5 번, 구매자가 품질을 모르는 경우 고품질의 비중이 80% 보다 작다면이라고 하죠. 고품질의 비중이 80% 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줄어들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50 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50 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고품질은 5 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고품질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고품질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인데요. 인제 4 번에서 배운 것처럼 저품질도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따라서 '아 이거 5 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대 편익이 예를 들어 48, 47 이면 고품질은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고품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저품질 밖에 못 사겠구나.' 그러면 그 인제 48, 47 이라는 숫자도 인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품질 기준으로 시장이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그 저품질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어 주의할 점이죠. 이 문제는 평범한 다른 문제들과 달리 이 저품질 쪽에서 단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문제에 담았기 때문에 쪼금 까다롭게 다가올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레몬 문제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제품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개살구 시장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요. 가. 평균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판매자는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팔기 싫죠. 내가 좋은 제품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 품질 보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데, 뭐 K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들이 인제 신호 발송이에요.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쪽으로 신호 발송을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비싸게. 다. 경매에 의한 판매를 통해 레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부여하는 가치 그대로 경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물건은 아마 경매로 낙찰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가, 나 이렇게 4 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